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일 목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6월 첫날입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 밤새 그 지방선거 아, 선거 때문에요? 너무 사실 이게 뭐 저랑 큰 연관은 없지만 그 박빙인 지역들 있잖아요. 초박빙. 초박빙 지역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네.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약간 게임하는 네. 것 같이 재밌는데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도민 드네요. 아닙니까, 도민? 그렇죠. 네, 저희 도민이시잖아요. 도민이 저 예. 도민이라서 투표하셨습니까? 관심이 근데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기는 분이 제 편입니다. 라고 좀 이기는 편 우리 라고 편. 좀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예. 되죠. 예,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네. 어저께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관련한 투표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네.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방향성을 나아갈지 네. 저는 이제 뭐 당을 떠나서 그냥 좀 좋은 경제적으로 좀 부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그렇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생각이 정답입니다. 듭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 너무 떨어져 갖고 어려워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뭔가 변화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네. 보니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5월 말 마지막 거래일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주간 단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네,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실 시장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조정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감사히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도 많았고요. 시장에 뭔가 발언들도 참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과 함께 과연 6월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우리가 뭐 섣불리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보면은 역사적인 흐름과 달마다 다 그 역사적인 흐름을 비껴나갔어요. 과연 6월에도 그렇게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묻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지금 아직도 뭔가 안 됐다는 게 신기하다. 뭐, 잘 버텼어요, 나스닥. 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아, 여러분 저는 말도 안 되죠. 정치에 전혀 뜻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런 아니, 발언에 삼가 되지도 주시고요. 않는데 뭘 뜻이 있다고 없다고 하니까 안 될 건데. 왜요? 제가 아니, 나가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만. 우리 3% 시청자분들만 절 찍어주셔도. 있습니다만 네. 관심이 없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도 오늘 도지사로 갑자기 농담이고요. 좀 자, 오늘 웃겼습니다. 예.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반면에 아마존이 5일 연속 올라오면서 우리 호프 종목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 3대 지수 흐름을 볼 건데요. S&P 500이 0.75% 하락이고요. 다우가 0.54% 하락, 나스닥 0.71% 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 약간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막판에 음봉 저거 뭡니까? 저건 확인해봐야겠지만 막판에 네. 뭔가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뭐 안 아니, 좋은 없었습니다. 보도나. 그냥 빠진 겁니다. 예. 3대 지수가 막판에 저렇게 쭉 밀린 거는 뭔가 불길한데요. 6월 아예 첫 시장. 불길한데 이게 또 시작할 때 기사가 좋은 기사 나오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언제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전날이요, 전날. 전날. 숙제 안 해가지고. 만약에 6월 1일 날 네. 개학이라고 그러면 5월 30일 날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혹시 6월 1일 날 당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약간 모든 걸 체념하고. 체념하고. 네, 학교는 가긴 받아들이며. 가시죠? 가야죠. 네, 가긴 갑니다만 네. 일단은 굉장히 괴로운 모습인데 안 가셨어요? 갔죠. 안 갈 수가 어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 안 갔으면. 고무신 저기 숨겨놓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었는데 퀀티테이티브 타이팅이라고 하는 QT가 네. 아마 예상대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뭔가 좀 두려움이 쌓이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1조 달러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기사가 나와주긴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경기는 안 좋습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에서 0.25%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비 더하기 0.2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QT를 잘 보시면 그림 보시면 2018년도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 악몽이 약간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QT 드디어 이제 양적 긴축이 네.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막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우리가 그냥 빅스텝으로 하더라도 이 QT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적인 그런 그 효과 있는 거죠. 영향이 네. 시장에 미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이직은 익숙한데 타이트닝은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서 생소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뭔가 일단은 푼다는 게 아니라 조인다는 조인다는 거기 거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구조에서 얼마나 내릴지가 문제인데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일각에서는 2조 달러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0.5 더하기 0.5 더하기 0.2는 얼마입니까? 1.25요. 1.25죠? 지금 갑자기 1.25가 산수가 안 되네요. 아유, 그거 안 되는데. 네네. 1.25가 두 달 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두려움이 컸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ISM 예,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불구하고 좋았죠?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는 그런 거 확인해갖고 이번에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갔다. 사실 뭐냐면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게 또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내도 그것을 넘어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그렇죠, 올라갈 것 그렇죠. 같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원료가 필요한데 네.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해다 보니까 상품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것도 역시 물가 높일 것 같다는 우려가 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래 실제는 한 55 정도 봤거든요. 조금 잘 나왔다는 거 자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분께서 굉장히 또 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JP 모건의 예, 수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인데 이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인데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허리케인. 그러니까 우리 원래 예. 태풍 불기 직전 날씨가 가장 지금 그런 좋잖아요. 거죠. 라고 발표했는데 언급했는데 사실 그런 말 상황이 아닌데 이분이 갑자기 나왔고 발언하는 바람에 장이 빠지는 거에 좀 더한 몫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약간 경고성 발언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걸 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오늘 밤 사이에만 이런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아니죠? 경고를 한 게 네, 아니라 아닙니다. 꾸준히 이분의 스탠스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좀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네. 더 강한 그런 그렇죠. 발언을 했던 거죠. 지난 4월 때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심리가 얼어있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절한 금리 인상, QT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게 뭡니까? 얼마입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네. 약간 여운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애매해요, 애매한 이건.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빠졌는데 QT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오늘은 좀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 시계 교수처럼 네. 뭐 얼마나 올려야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죠. 그게 어. 포인트인데 적절하다. 적절한 금리 인상, 적당하다. 이게 적당한, 뭐예요? 적당한 내가 마음에 드는 수치. 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아, 지금 네, 정말 좀 물음표가 그렇습니다. 많이 뜨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두 가지인데요.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제 걱정, 금리를 조금 올리면 물가 걱정에서 우리가 뭔가 갈등하는 게 아닌가. 이래도 저래도 좀 걱정되네요. 어떤 게 더 걱정스럽습니까? 여동원 앵커는. 저는 이제 경제. 그러니까 예.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걱정이다. 예. 아니, 오히려, 예. 아이, 그럼 물가를 모르겠네요. 그냥 방관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겠네요. 네, 왜 저한테 모르겠죠. 아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갖고 온 그림이냐면 네. 이걸 딱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네. 이거에 대한 답을 누구도 못한다. 라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봤더니요. 우리 호프 빅테크 올라가면 덜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호프하니까 갑자기 아, 맥주 호프. 파는 호프집 생각나가지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빅테크 정보를 볼 예. 건데요. 오늘 봤더니 조금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그런 모습 그쵸. 보였는데 애플이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알파벳이 0.09%, 아마존이 1.23% 올라가면서 오. 5일 연속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마존이
이 전망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 하반기에 아마존이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또 때마침 7월에 스플릿을 하죠. 예, 스플릿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호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들이 좀 올라와 준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맵으로 이어지는데요. 맵을 보시면 1번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 빠지나 봤더니 갑자기 퀄컴이 암을 또 인수한다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퀄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네. 뭔가 라이벌이 있는 기업이 한다고 보니까 약간 배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2번 아마존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테슬라가 오늘 목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갑자기 전 직원한테 사무실로 복귀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싫어한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아니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어쨌거나 리오폰이 되고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런 것도 원한다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은 그 셸리 샌디버그라는 분 CEO죠. 이분이 상당히 그 마크 주커버거 2인자로 불렸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 오늘 종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종가요? 오늘 종가 얼마였죠? 항상 빠지면 188달러입니다. 메타는요. 그러네요. 맞죠? 188.64달러에서 네, 마감이 됐고 상당히 의미 지금은 있는.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오르면서 네. 189 찍었습니다. 188달러가 이제 국민 종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188. 종가, 188 네. 찍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데 메타는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한번 사보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번 아까 지미 다이먼 회장 말 때문에 금융주가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네. 하여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말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네. 옆에 있는 끝에 있는 에너지는 오늘 올라갔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이 외에도 개별주 보자면 어펌의 주가가 좀 장중에 많이 빠졌죠. 우리가 네. 이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좀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빠졌고요. 오랜만에 저 네. 추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위. 우리가 예전에 한 1년 반, 2년 전만 해도 그 애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묘, 반려견 이런 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커서 그렇죠. 이 추위에 추위가 좋다 뭐 이런 농담 자주 했었는데 쏙 들어갔었는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나 실적 보다. 엄청 잘 나왔나 네. 봐요. 이 관련된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 서프라이즈한 그 이익으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애완동물 소매 업체는 잘 돼야 되는데 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치었다가 지금 오늘은 좀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네.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할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어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면 그걸 갚는 분이 많겠습니까? 못 갚는 분이 많겠습니까? 그게 많대요. 못 예, 갚는 그게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많대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다음 주 그렇습니다.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네. 방송이 되고 오후 7시. 저녁 7시죠. 네. 근데 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저를 보기 위해서 아니 뭐 그건 뭐 아닙니다만 재밌으니까 잠깐만요. 저를 저는 읽으시죠? 이 얘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살신성인해서 요 투자스타를 또 홍보해 주시는 게 아닌가? 아이, 예. 여러분들 제가 대체 뭘 하셨길래? 제 인기는 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방송을 보게 하기 위한 저의 이제 홍보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 못 총선 하시겠습니까? 한번 출마하시죠. 그 인기를 그것도 힘입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네. 제가 무슨 인기 있겠습니까? 네. 자, 투자스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옆에서 빵 터지셨던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왜 웃으신 네. 거예요? 왜? 네?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웃겨가지고. 아니,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아, 그건 그럴 리 아니죠? 있겠습니까? 그럴 리 또 없습니다. 밖에 네. 사람들이 워낙 또 줄 서 있어가지고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 보는 거 아니고요. 그 스트리트 키즈라는 네. 그 JYP의 아, 소속 JYP. 이 엄청난 핫한 이제 또 아이돌인가 예, 보다. 그룹. 그렇군요.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 기다린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그동안의 월별로 사실 역사적인 흐름하고 굉장히 다른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들이 그랬었죠. 연출이 됐어요. 이번 달은 어떨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주요한 이벤트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 월간 캘린더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 말로 설명해 네, 주세요. 뭐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내용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두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든지 유럽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 회의 네. 이렇게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6월 말 쪽으로 가게 되면 EU 정상회의라든지 네. G7, 그 나토 정상회의 이런 국제 정치 이벤트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좀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6월 달은 꽤 중요한 그러네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좀 보면 저희가 그 지난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증시의 변동성이 꽤 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지면서 상승 반전에 좀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6월 달에 반전의 드라마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달 들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매월 발표된 졸츠라고 해서 구인 이직과 관련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이 좀 타이트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거든요. 보통 이제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는데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완만하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곳곳 이제 전체 12개 지역 연은 중에서 몇몇 곳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하고 그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뭐 약간 걱정스러운 멘트들도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남은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에 보실 부분은 오늘 이제 오펙 회의가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최근에 어제 말고 그제 화요일 미국 현지 시각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만나서 만났죠. 네, 네. 물가와 관련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밤에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자조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인플레 이거 관련해서 약간 핑퐁 게임이 오가는 이제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은 연준의 독립성은 인정은 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잘 잡아달라.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취임 이후 역대 최저 그렇죠. 수준이고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일 그렇죠. 수밖에 물가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가를 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아마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중동 순방을 예정되어 있어요.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사우디 쪽하고도 네, 만날 예정이긴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좀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제가 최근에 그 식량 가격 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여러 갈래로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개발도상국가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등등 저희 중앙아시아 쪽 이런 국가들에서 주요 수출하는 1차 상품들의 네.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이 식량 가격과 관련한 또는 이제 이게 좀 더 디벨롭이 된다라고 하면 식량 안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엔에서 발표되는 이제 세계 식량 지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이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2010년 메나 사태, 중동의 봄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 시작은 되게 사소한 거, 그게 먹을 거거든요. 예민하잖아요. 먹을 거 건드리면 안 네,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건드려도 상관없긴 네. 하지만 먹을 거에서 시작을 하면 물론 이제 가족도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불만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사회 불안, 정치 불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중동, 뭐 스리랑카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이고 뭐 등등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실 만한 부분은 역시 이 식량과 관련한 가격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엮여서 뭐 국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사료주 이런 애들이 막 등락하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인 거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실 부분이다. 그러니까 6월도 빼곡합니다. 아, 또 6월도. 네, 이제 채팅창에 이거 어떻게 챙기면서 다 보나 했는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챙겨드립니다. 그렇죠.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요 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게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어쨌든 지난주에 네. 시장이 급반전의 그렇죠.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이에요. 약간의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경기에 대한 거예요. 아까 장우석 부장님이 딱 두 줄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물가를 잡자고 하니 경기가 걱정이고 네. 경기를 좀 풀려고 하니 물가가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퇴양난이고 예, 그렇죠.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얘기했던 게 연준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 그 지난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쵸. 거죠. 뭐 100년 미국 만에. 3대 지수 기준으로 보면 특히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7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이게 닷컴 버블 이후에 최장 기간, 그렇죠. 거의 뭐 최악의 기간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월 FOMC 회의 이후에 한번 주가가 급반등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연준이 보는 지표 중에 PCE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 예상 대비 크게 하락한 0.2% 전월 대비로 이제 나온 부분들이었고 이제 이게 좀 더 시장에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가장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장중 고점과 저점의 스프레드가 그렇죠. 뭐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S&P 500이 일일 등락률 범위가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1% 이상이었던 거래 일수 비중이 올해 같은 경우로 보면 거의 뭐 2008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 수준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정신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이제 힘든 장세인 거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되게 좀 편안한 장세였다라고 하면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변동성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연초부터 세게 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 중에 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5월 초에 이제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3.2%까지 쭉 올랐다가 그 이후에 2.7%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장주가 좀 더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 성장주가 좀 더 강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치주가 강세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배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가치주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크게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에너지,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락인 효과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 좀 더 견고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뭐 유가도 유가지만 그 중에 이제 천연가스 쪽을 좀 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가치나 성장주 비율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가치주가 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걸 보면 될 주황색 것 같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가치의 성장에 대한 비율이니까 네, 맞아요. 플러스로 가치가 더 커지면은 이게 위로 가치주가 우상향하는 좀 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팬데믹 사이에는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그럼요. 훨씬 좋았었는데 좋았죠. 네.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럴지에 대해서를 본다면 가치주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건가요? 당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매크로 변수들로 봤을 때 네. 특히 이 가치주의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지정학적 이슈도 분명히 좀 있을 요인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오히려 가치주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성장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또 시장은 성장에 대한 그 니즈가 있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기업의 뭐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충분히 이 경제 성장률을 당연히 아웃퍼폼 하겠지만 이 아웃퍼폼하는 기업들을 잘 추려서 보시면 된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ROE를 한번 ROE, 보여드린 예. 적이 있어요. 자기자본이익률. 예.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기간에 ROE가 50%대에서 지금 둔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5%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200의 ROE와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뭐 이익단의 흐름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이니까 그 니즈를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당장은 뭐 힘든 좀 구간이긴 하겠지만 이 힘든 구간에 언젠가는 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참. 그러면 위원님,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있을 때 큰 반등이 그냥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 장세로 회복하기에는 예. 뭔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은 아직까지? 맞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부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시간 아침이죠. ISM 제조업 지수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잘 나오면 잘 나온다고 걱정, 못 나오면 못 나오고 걱정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뭔 내가 시장 쓰면서 이거 도대체 뭔가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그 통계 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통계 얘기로 들어가면 네. 올해 맞은 게 없어요. 네, 맞은 게 없긴 한데 이제는 맞기를 제발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바라보면서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그 연중 거래 중에 그러니까 100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를 뽑아 있는 게 있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해예요. 그러니까 첫 그 거래일부터 해서 100거래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 17%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 근데 100거래일까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해 10% 이상 빠졌던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다 이제 플러스예요. 남은 이후에 보면 다 리바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믿어야겠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풀려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향후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의 부분과 그걸 잘 컨트롤하면서 경기가 크게 둔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역성장이 나오지 않는 정도만 해주면 된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착륙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가 보면 일단 아까 그 캘린더에서 보시면 이제 6월 중순경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물가 관련한 그렇죠. 데이터가 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국은 빠르게 물가가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레깅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빠르게 꺾이는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주요 IB들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실 부분은 경기가 침체와 둔화가 있다라고 하면 침체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GD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거든요. 이게 네. 우상향하는데 이렇게 약간 슬로해지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저희가 2008년 뭐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2000년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 뭐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럴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해외 IB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 단에서 보면 이익이 또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의 연말 타겟 목표가가 좀 더 기존 대비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평균값을 보면 현재 수준 대비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현재 전망을 좀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 연에서 발표되는 GDP 나우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졸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1.8이 아니라 1.3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크게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유럽의 전쟁일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중국의 봉쇄인데 요거 이제 완화가 됐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쟁 관련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하향시키고 또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향후에 어떻게 풀리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6월에 꽤 의미가 있는 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됐고 또 하나 경제를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정책 이벤트들이 좀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내일이 중요하네요. 내일 공유지표가 확 잘 나와버리면 너무 잘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문제 없다 계속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못 나와버리면 못 나와서 걱정. 이게 사실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2만 건 정도. 고용 보고서요. 네, 고용 보고서. 네, 고용은 뭐 아마 시장 예상 수준 네, 정도. 그렇겠죠? 네, 네. 일단 오늘 밤에 이제 ADP 민빙 2인간 네, 고용 네.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긴 한데 고용은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할 건 걱정할 게 아니다. 없겠죠. 네, 걱정할 건 아니다. 여전히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두 개의 일자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죠. 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일자리 공석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봐야 될 자료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네. 될 것 같고 부디 이제 네. 다음 주 한 6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또 김 의원님과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옷차림이 조금 가벼워지셨어요. 너무 더워갖고. 네. 그렇죠. 네. 날씨가 네. 훅 6월이 네. 되니까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행히도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 없으시죠? 네. 뭐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지금 선물 시작한 거 네, 선물 시작한 거. 시뻘거네요. 조금 올라가서 시작한다고 기사가 나왔고. 아, 그래요? 예, 좋은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예민합니다, 제가. 굉장히 뭘 열심히 보고 계셔서 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 네. 동향 확인해 보고 계시네요. 자, 어쨌든 어제 마감했던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쉬는 하루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주시장이 하루하루만 보면 재미없었죠. 네. 그러면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0.7% 내렸고요. S&P 500, 다우지수 0.5, 0.6% 정도 내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진의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독일을 비롯해서 유로존에 지금 인플레이션가 지금 최고 수준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약간 다르죠. 미국은 피크를 쳤다는 얘기하는데 지금 유럽은 일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좀 최고치로 또 가고 있으니까 약간 걱정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반등 랠리에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번에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였기 때문에 다시 꺾일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아직 그런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올라갈 때 파는 것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잠시 전에도 하시던데 결국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보다 꺾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영향이냐면 금리가 또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달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서 어제 오늘 주가 좀 쉬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땐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보여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2.93%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업데이트할 때 보면 2.91% 정도인데 물론 이게 여기까지 가질 가능성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는 않겠으나 여하튼 지금 올라가는 거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 달러도 따져 한 이틀 정도 좀 올라가는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지금은 중국에 대한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이 이제 다시 뭐 일한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아니었지만 어저께는 잠시 일부지만 미국의 그 텍사스 중진을 기준으로 보면 119달러를 찍고 왔거든요. 잠시 이것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119달러면 최고 두 번째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3월 수준까지 바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쳤다는 그런 시각에 약간의 좀 뒷덜미를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물가가 올라가고 특히 먹거리 물가 이런 것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운전 안 하시고 하는 분 있잖아요. 저도 운전을 거의 안 하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여기 방송에서 2,000원 밑에 1,990 얼마에 넣었다 그랬는데 어저께 동네 저희 동 나름 저렴하다 갔는데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2,030 몇 원이에요? 네. 강남 가니까 2,100만 원 네.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 지금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간 뛰어한 거죠 지금요.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주유를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는 같은 금액, 저는 금액 단위로 항상 넣는데 같은 거 넣어도 이제 5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좀 내려갈지. 참 쉽지 않아. 유가를 보이네. 잡아야 예, 되는데. 예. 근데 잡으려고. 아주 쉽지는 않죠. 이게 기억해 보세요. 많은 분들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도 전해드렸지만 아이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했던 거가 작년 이맘때에서 약간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100달러가 뭐야 그랬거든요. 100달러 쉽게 갔죠 지금요.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많은 사람은 골드만삭스 얘기하면 다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러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 건 사실란 말이죠. 그때 제가 아주 명확히 기억하는 거가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 100달러, UBS 120 얘기할 때 탐리가 150달러를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50 무슨 150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 혹시 계속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리가 했던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약간 덜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작년 가을부터 난리를 났는데 그 사람 표현 그대로 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 이슈, 공급망 이슈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페이크란 말을 썼어요. 가짜 서플라이 체인 이슈인데 진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 것이 에너지라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부사장이 몇 번 강조해 주고 설명해 주셨지만 소위 여러 가지 ESG나 여러 가지 친환경 전기차 그러면서 쉽게 해서 개발 유지 보수를 절한 거죠 지금요. 그렇죠. 이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에너지의 수요가 는다 해서 유가라든가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를 마구마구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면서 이게 3, 4년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150달러를 얘기해 갖고 저는 그때 전해드리면서도 저게 뭐야. 그 당시에 60달러 막 70달러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간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소개드렸지만 오늘 크게 주식에 밀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모여서 또 백악관에 모였잖아요. 제롬 파월 회장. 창구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여러 가지 뭐 경고성 얘기했지만 그 중에 딱 한 줄이 뭐가 들어가냐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150에서 175달러 얘기했습니다. 유가가 150에서 175.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50, 170을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60달러 얘기할 때 100달러?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얘기했고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 아이 저게 뭐야 이렇게 했던 분들도 100달러 가는 시점에서 지금 120달러 연짝에서 150달러, 175달러 얘기하는 거가 아주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은 가겠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150, 175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이 유가가 최근 그 한 3, 4년 사이에 훅 빠졌다가 이렇게 팍 올라오는 정말 천당같이 맞아요. 왔다 그런 갔다 상황이죠. 하는 그게 그런 상품의 어떤 다이내믹성이죠. 근데 심한 거죠. 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유는 그냥 뽑아내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 지금 팩트로 나타나고. 이렇게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전쟁도 대부분 말도 우리가 전쟁을 모르지만 다들 하면 여기 지금 오늘 몇 분 오셨어요? 21,000분 오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19,000분 정도는 제가 혼자 생각에는 뭐 내피셜입니다. 뭐라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19,000분은 전쟁 나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많을 겁니다. 러시아가 가면 그냥 우크라이나 바로 끝낼 수 그런 얘기 생각을 하셨던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한 표.
올해 갈 거?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난달에 5월달에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식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5월에요? 예. 5월에 뭐가 아니 물론 올랐나요? 큼지막한 것 중에서죠.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뭐 에너지 수익이 많이 올라갔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서 지난 5월달에 38%인가 30몇 프로 올라간 게 1등한 주식이 있어요. 뭐죠? 그게 제가 어저께 이제 저도 깜짝 놀라서 어저께 혼자서 라이브를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그게 알버말입니다. 알버말? 네, 알버말 리튬 광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1등 했었어요. 거의 5월 달에 1등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지난달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버말이랑 모자이크 그런 거거든요. 네. 아 비료회사.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신뢰도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급등한 것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한 것도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오늘 갑자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거 분명히 있죠. 경고성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월가의 기사는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왜 떨어졌냐? 글로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지금 경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런 소재주나 이런 것들이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세일지 모르겠으나 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서로 합의가 안 돼 있다 지금.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모자이크도 오늘 6.3% 떨어졌거든요. 그게 1, 2위, 3위를 했던 주식이 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그래서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죠. 그 다우 주식 중에선 다 재미없는 오늘 상승한 주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세일즈포스닷컴은 다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약간 제가 왜 이렇게 오는지 복잡한 거 갖고 왔냐면 요거는요. 요 위에 거는 뭐 그냥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번 분기의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랑 이번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거. 예상치랑 나온 거기 때문에 초록색이 비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번에 매출과 이익 다 비트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다서 오늘 주가 10%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냉정히 현재 진행되는 분기는 눈높이가 못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은 못 맞췄지만 이익을 불과 1.2% 정도 업해서 발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저희끼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마크 베니오프라는 성향을 아셔야 돼요.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분이 부사장님 아시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창업했던 분이고 항상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이분의 어떤 이미지와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정말 10번 얘기하면 9번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 강하게 얘기할 때인데 이번에 자신감을 발표한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했어요. 다만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간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고용할 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휘되면서 10% 정도 오늘 주가 올라가면서 거의 유일하게 좀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일즈포스닷컴의 주가 상승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서 네, 그렇죠. 움직였던 특히 이제 그 세일즈포스닷컴은 상당히 그 시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마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이제 문 연구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서 김석환 연구원인가? 김석환 연구원께서 지금 자리가 일자리 얘기하면서 일자리 이번 주에 일자리가 발표된 상당히 괜찮을 거라 얘기했는데 그 일자리의 퀄리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요. 퀄리티. 뭐냐면 일자리는 넘쳐나는 거 맞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 갖고 싶잖아요. 좋은 일자리. 여기서 그 약간 주식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 분위기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IT 기업이 인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안 뽑거나 일부 넷플릭스는 해고까지 했잖아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자꾸 그 고용을 줄인다는 얘기하고 있고 고용을 타이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올해 들어서 IT 기업들도 그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는 것들이 먼저 살아난 것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조금 반등을 먼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을 잘 버는 IT 대기업들, 그거랑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저 밑에 것들이란 얘기죠. 사실 보면 저희가 엊그저께 저희가 하나 올려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인턴으로 제일 비싸게 받는 데가 로블록스입니다. 맞아요. 인턴 월급이 평균 미디안 값이 지금 9,800달러가 납니다. 월 평균 미디안 값이 9,800 제일 비싸게 받거든요. 애플이 높은 거 같지만 애플이 한 6위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엔비디아가 7위 정도 합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그보다 약간 애플 그다음 제일 많이 있는 동안 또 하나 상해는 있는 거가 우버 이런 데 엄청 주거든요. 돈을 아직 잘 못 버는 회사. 근데 지금 보시면 다들 물건 그 사람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하니까 미국의 심리가 뭐냐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애플에서 사람들을 딴 데 뺏기지 않으려고 위해서도 막 월급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급여를 올려줬다는 것인데 지금 추세가 다른 데는 다 조금씩 줄이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쪽은 사람을 더 많이 안 뽑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줄여 나가니까 있는 사람도 잘리게 생겼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를 모냐면 더 확실한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기업, 확실한 기업이 탑 랭크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심리죠.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데서 돈을 월급을 더 많이 줬던 데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주시장에서도 맥락 같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좀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고용 사정에 관해서 주시랑 딱하니 영향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1위, 2위, 3위, 4위란 그런 그룹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4위보다는 1, 2쪽으로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장이 어떻게 조정이 더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포트폴리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빅테크 대표적인 두 종목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오늘도 뭐 조금 그 애플 같은 거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지만 큰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고용 시장도 조금씩 차별적인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오늘 특징 중 역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알게 모르게 좀 다 세게 올랐습니다. 6월에 주식 분할이군요. 저는 왜 7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게요. 왜요? 아까 같이 저희가 했는데 네. 저는 6월인 것 같았는데 7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7월 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7월은 알파벳 주실 거라면 예. 알파벳. 알파벳. 예, 아마존은 6월. 6월은 6월 6일입니다. 6월 네. 6일부터니까. 현충일. 네. 아, 현충일인가요? 네. 아, 예, 그러네. 또 쉬는 모양이죠, 저희. 그렇죠. 네. 6월 6일인데 6월 6일이라서 여러분들 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를 갖고 계신 분한테 19주간형 더 추가해서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날부터 6월 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6월 6일 밤 거래부터 아마 잔고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그게 잔고가 잘 안 바뀌어 있는데 지금 안 바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그렇죠. 그거 안 돼 있는 증권사 보면 난리 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밤을 새우더라도 그 작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마침 일요일이 끼었으니까 잘 처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0주로 늘어나는데 최근 5일 동안에요. 5일 동안 17% 올라가서 2020년 4월 이후 팬데믹 직후 이후 처음으로 5일간의 상승폭이 또 최대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펀더멘탈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어찌됐건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아시다시피 이게 펀더멘탈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조금 더 주주의 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죠. 2,000달러, 3,000달러 하던 것이 120달러 정도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125달러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숫자 자체는. 여하튼 아마존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7월 달에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의사 표현을 한 것이 테슬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평균 400달러 정도에서 500달러 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는 또 나옵니다.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많이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가 매번 나오는데 한 적이 없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런 기업들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거가 ASML.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쪽에 좀 비싸면서 IT 이런 쪽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아마 또 아마 분위기가 만약 시장에 어그러지면 안 되겠지만 아마존이나 조금 주가가 회복되고 안정되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관심 화면이 우리나라 HTS 잘 돼 있잖아요. 예. 관심 화면에 여러분들의 좀 분할 가능성 있는 것들 아니면 뭐 400달러에서 500달러 이상 되는 주식들만 리스트를 해놓으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요거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요 거요? 언급 좀 해주시죠.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네.
마르코 콜라노빅의 발언이 너무 다른데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르게 말해도 됩니까? 꼭 다르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비슷한 겁니까? 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오늘 이제 얘기했는데요.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톤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작년 가을엔 인플레이션이 뒤로 지나갔다 얘기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 최근 2달 동안은 소위 폭풍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그보다 한 단계 넘어가서 허리케인이 온다는 얘기죠.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에 곧 상륙한다. 언제라도 상륙할 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더라도 이게 뭐 큰일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의 얘기는 상당 준비가 돼 있고 미국에 기본적으로 보면 저축이 많이 있고 지금 기업들로 투자할 노력이 많이 있다. 돈도 많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전히 풍족하고 임금 상승에 인해서 소비가 늘어난다.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도 극과 극 그러니까 그 계층 간의 소비의 그런 차이가 워낙 많은 것이 있었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협적인 걸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6월부터 많은 분들이 또 우려의 목소리 하시는 분들이 결국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대차 대조표 이제 축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걱정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상당히 하지만 결론은 보면 괜찮다는 얘기, 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이분의 톤입니다. 반면에 이제 마르코 콜라노빅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분도 엄청난 올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번에 연말까지 가면 지금 올해 하락분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5가지 요인을 얘기하는 딱 그럴듯합니다. 주식 보유 비중도 바닥이고 투자 심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 바닥이고 글로벌 리오프닝도 기대되고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 회복의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JP모건이 10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다들 아실 만한 건데 특이한 것만 하나 보여드려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회사인데 뭐 부산인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ACVA인데요. ACV 옥션입니다. 이게 이거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의 중고차를 있죠. 중고차를 옥션으로 갖고 오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 상대가 아니라 그런 딜러들 상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서울 옥션인가 뭐 그런 회사 같은 거 있던 거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딱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 주가도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탑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스타들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서울 옥션은 이제 미술품. 서울 옥션인가요? 네. 자동차도 옥션하는 하나 회사 하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런 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경매 플랫폼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듯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네.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목요일인데 약간 월요일인 것 같은 월요일 그런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늘 내일 하면 또 주말이 저희는 휴일까지 포함해서 참 이렇게 그러네요. 좋아하세요. 갑자기 네.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주말 라이브 쭉 하셔야 된다는 네.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